전국에 계신 태건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의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30회죠. 고급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와 교훈을 안겨주는 시험이었는데요. 자, 31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32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총평이 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원하는 자격증 따셨을 테니까 그 다음 꿈을 향해 전진하시고요. 이제 시험 보실 분들을 위한 총평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이 바로 난이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난이도는 상당히 평이했습니다. 보통 1월 시험이 1년에 4번 보지 않습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그중에 가장 어렵게 출제된다라고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그 틀을 깨고 상당히 편리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회차 29회 대비해서 정치사 평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정치사하고 문화사가 많이 출제가 됐고 상대적으로 경제사회사가 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문화사 전공하셨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문화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수능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도 그렇고 정치사가 점수 받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31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 정치사를 공략하는 것이 합격 비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50문제 중에 33문제가 정치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시사 이슈 활용 문항이 대거 출제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한 50문제 정도 넉넉하니까. 자, 수능 문제는 20문제거든요. 한국사가. 공무원 시험도 20문제예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만 50문제. 이게 내고 싶은 걸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이랄지 아니면 조선통신사를 한일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문제,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땅 독도 이런 시사적인 이슈가 대거 출제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 봤고요. 자, 이제는 디테일한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비율을 보면 시대별로 나눠 봤을 때 빨간색이 전근대사가 됩니다. 즉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가 28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근현대사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현대사가 16문제, 그리고 통합형이 4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28대 16이니까 아무래도 전근대사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 봤는데요. 역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여기는 조선 후기가 매 회차마다 그렇죠. 조선 후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전반적으로 고른 출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급할 때 특정적으로 이렇게 몰아서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정치사를 우선적으로 봐라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죠? 그래서 정치사를 잡는 자가 한능검을 잡는 자다라는 이 진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교훈이 되는 문제 5문제를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뽑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20번 문제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똑같아요. 수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이거 좀 골라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출제되나 한번 볼게요. 자, 가적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려의 수도였던 뭐의 만월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사 여기는 이 기사 시사적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는 있지만 알면은 더 대비할 수 있겠죠. 고려의 수도면 어디겠어요? 개성이 되죠. 그럼 개성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서울경자를 써서 개경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송도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송악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개성에서 활동하는 상인을 뭐라고 불러요? 송도상인, 송상 이렇게도 불렀지 않습니까? 위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 위쪽에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개성, 개경이 되겠습니다. 자, 만월대 유적에 대한 7차 남북 공동 발굴 조사 결과 금속 활자가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구테베 이렇게 활자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개경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원의 무신집권기 고려죠.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 난을 도모하였다. 만적은 여러 가지 무신집권기에 벌어졌던 난들 중에 유명한 이유가 개경에서 벌어질 뻔했던 유일한 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에서 벌어졌거든요. 개경 맞고요. 고려 말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단심하다가 개경에 있는 선주교에서 그만 이방원이 시킨 조영규라는 자의 그냥 망치를 맞고 숨을 거두셨죠. 개경의 선주교 요것도 맞고요. 자,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맞고요. 조선 후기 송도상인이 근거지로 삼아 전국적으로 활동한 것이 송도상인, 개경, 개성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5번이 답이란 얘긴데 일제강점기에 조만식 등이 물산 장려운동을 시작할 때, 건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건 개성이 아니라 대동강의 상서로운 기운이 흐르는 어디입니까? 지금 북한의 수도 평양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와 고려의 수도를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고려의 수도 개경, 그 전에 있었던 고구려의 수도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견한 사절단, 요것도 시사적인 문제라 좀 실어본 문제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견한 사절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아, 조선 통신사구나. 우리가 일본에게 선진문물도 알려주고 그들의 막부 장군들의 그 권위도 살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막부 교체 시의 그 행사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죠. 그때 우리가 외국 손님으로 참여해 주니까 얼마나 일본 입장에선 기뻤겠습니까? 자, 한국과 일본의 관련 단체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실천할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사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여러분들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 개념만 정확히 잡혀 있으면 뭐 굳이 그 기사를 정말 바빠서 시사를 몰랐다 치더라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요. 자, 옳은 거 보겠습니다.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바로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라는 이름의 사절단이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불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조선이 명나라에 파견하는 사절단에 붙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선진 문물을 통신사가 가서 전파해 줬죠.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들여와 국내에 소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강화도 조약 맺기 직전에 오경석이라는 이름의 통역관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들을 읽고 근대 개화사상에 흠뻑 빠져 있었고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한 목소리를 해서 결국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것이 오경석의 여기는 서양 풍물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 기기국에서 기기창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데이트 코스 맛집으로 유명한 그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들어 놓은 무기공장이 되는데요. 그럼 이 무기공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영선사란 이름으로 조선시대 후기적에 근대 개화기죠.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이 사절단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술 배우러 간 사람들이죠. 수공업자도 섞여서 가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삼청동에 만들어 놓은 것이 기기창이란 무기공장이니까 맞는 것은 오로지 3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어봤는데요.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국문연구가 뭐죠? 우리나라의 글을 연구하는 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07년 나라 망하기 3년 전 학부, 교육부 안에 설치된 이 기구의 규칙과 활동 참여자들의 의견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07년에 교육부 안에 생긴 우리 국문을 연구하는 기관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우리나라 글을 연구하는 기관, 항상 국가연구기관 뒤엔 소가 붙죠. 그래서 국문연구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국문연구소는 뭘 했습니까? 주시경의 국어문법, 지서경의 국문연구의정안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헷갈릴 수 있나 볼게요. 자, 뜬금없이 한성순보란요.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서 순보, 열흘에 한 번씩 발간되는 신문이 되겠고요. 요것을 발행한 것은 근대인쇄소. 자, 박는데요. 뭐를 박죠? 글자를 박는 기관. 그래서 박문국이 되겠습니다. 국문연구소 아니고요. 자,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였다라고 나오는데 한글이란 잡지를 발행한 건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조선어 연구회. 요 조선어 연구회하고 국문연구소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이 문제를 실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을 간행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건 1950년대, 즉 광복 이후가 되면서 간행된 것이 우리말 큰사전이 되니까 여기는 국문연구소는 나라 망하기 3년 전이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각야날을 제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것도 조선어 연구회가 되고요. 주시경, 지서경 등이 중심이 돼서 주시경의 국어문법, 지서경의 국문연구의정안, 이게 국문연구소 작품이라고 그랬죠. 이거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헷갈려 하시지 말라고 실어놓은 문제고, 보통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함정을 파는데 여러 가지 함정을 팔 수 있어요.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신민회는 뭐고 신간회는 뭐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황국협회는 뭐고 황국중앙총상회는 뭐지?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뭐고 물산장려운동은 뭐지? 그리고 영조와 정조의 업적은 어떻게 구분을 하지? 그리고 4.19와 6월 민주항쟁이 계속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출제된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일일이 따로 뽑아서 정리해 드리니까요. 전과에 손을 잡고 우리 한능검을 빠른 시간 안에 쉽고 재밌게 공부해서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가 되는데요.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의 마지막이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내용이 되는데 광무개혁의 개용 방향은 옛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한다라는 거니까 급진적 개혁이라기보다는 보수적, 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현실안주형, 과거지향적 개혁이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황제권을 강화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황제권 강화.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에서 만든 헌법으로서 어떤 대한제국의 황제, 군권의 무한함, 어떤 정치권의 무한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나는 군사제도 개혁입니다. 대한제국은 원수부라는 기구를 두어서 황제가 직접 육군과 수군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이런 거 이제 헷갈릴까 봐 제가 넣는 거예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은 대한제국보다 한참 전인, 대한제국이라는 건 이건 1897년에 만들어진 것이 대한제국이 되는 거고, 여기는 별기군이라는 건 만들어진 게 거의 1881년이니까 80년대, 90년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재정의 확충과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에서는 토지조사 사업, 양전 사업도 하시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그 지게를 발급하시는데 그 지게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지게가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등기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은행에 뭐 대출 얼마 잡혔는지, 이 토지의 목적, 뭐 건물의 뭐 용도는 무엇인지 이런 걸 일일이 국가에서 문서로 확인시켜 주잖아요. 오늘날은 그걸 등기부라고 부르고, 인터넷 등기소.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건물이나 땅의 용도, 뭐 지목 이런 걸 다 띄워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등기부라고 그러는데,
최초로 등기부를 발급한 것이 바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너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상공업의 진흥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상공업의 진흥을 위해서 철도회사도 만들고 운수회사도 만들고 한성전기 회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그러죠. 산업을 막 발전시키려 했어요. 근데 대동상해 장통회사 이런 건 1880년대 만들어진 외국 상인들로부터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한 컴퍼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권 수호 운동과 관련된 거고 대한제국의 식산흥업 정책과는 관련이 없으니 이런 거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뭐지? 어느 시기지? 이럴 수 있어서 아마추어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태권의 손을 잡는 순간 당신은 무시무시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헷갈릴까 봐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와 다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푼다고 실력이 드는 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조심해야 될 유형 5가지를 뽑아봤는데 어느새 마지막 문제가 되네요. 자, 이 문제를 뽑은 이유는 뭐냐면 지역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지도로 찍어라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전라도가 어딘지 경상도는 어디고 독도가 어디고 제주도가 어디고 실제 헤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지역 구분도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데요. 자, 한번 볼게요. 가마 지역에서 있었던 의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얼빈 그룹은 뭐예요? 그렇죠. 국권 피탈 1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께서 바로 이토 히로부미에게 정의의 총탄을 4발을 날렸던 곳이 만주 하얼빈이 되는데요. 뭐야 이거 처음부터 답이에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답이 아닌지 한번 볼게요. 그대로 주세요. 자, 2번 박재혁 의로운 일을 맹렬히 추진하는 의거단체 의열단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 씨께서 연기하셨던 약산 김원봉이 만든 의거단체였습니다. 이 의열단 소속이었던 박재혁은 박재혁이니까 부산경찰서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비읍비읍 박재혁 부산경찰서. 그럼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인데 부산이 어디예요? 부산이 난가? 한번 볼까요? 나가 서울인데 지금 써놨네 한글로. 어디가 서울이고 어디가 부산인지. 틀렸습니다. 다가 돼야 됩니다. 부산이니까 틀렸고요. 이봉창 선생께서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한 건 바로 그렇죠. 일본 동경이 되겠죠. 근데 다가 동경이 아니고 부산이니까 동경은 마가 되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강우규라는 분은 대한노인회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임하는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60세 노인분께서 그냥 붕 하고 폭탄을 던져서 비록 아쉽게도 총독을 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위협을 줬고 사이토가 덜덜덜덜 무서워서 떨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살벌했던 무단 통치를 부드러운 문화 통치로 바꾸는데 일조하신 분이 바로 강우규 할아버지이신데요. 그럼 이거는 어디예요? 총독이 부임하면 서울로 부임하겠죠.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처음에는 남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 경내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다 서울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라가 서울이 아니라 상하이니까 조선 총독부 총독이 상하이로 왜 부임을 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죠. 5번입니다. 윤봉길이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하였다. 상하이에 있는 홍코우공원 아닙니까? 그럼 홍코우공원이 라지 이게 마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게 제가 길잡이 해드리니까 안심하시라고 지역사 문제도 골라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인데요. 여기는 첫 단추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성공의 첫 단추 제가 단단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손을 잡고 우리 원하는 꿈을 이룹시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고요.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